우리 집터, 양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질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기감을 통해서 명당을 찾는다, 길지다, 흉지다,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명당이 만들어질 때는 질서 정연한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장은 아니지만 제가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박사까지 대부분 이런 등고선을 통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완벽하게 지형을 분석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대략 한 10에서 70% 정도는 등고선을 통해서 땅의 형세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등고선을 형태를 가지고서 어떻게 집터 명당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터 명당이라는 것은 질서 정연하게 풍수지학에서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지학에서는 구성론을 통해서 명당을 찾고 집터 명당, 양태 명당은 제 구성의 우필성의 성태를 띱니다. 우필성이라는 것은 제가 주로 공부했던 고서가 있는데요. 이 용수정기행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우필성이라는 것은 본래 정형이 없는 것이다. 이 필성에는 복두칠성 두 표의 우편에 위치하여 좌보성과 같은 시지성이다. 우필성이라는 게 복두칠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별을 복두칠성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별의 이름은 탐낭성, 두 번째는 거분성, 녹전성, 문곡성, 염정성, 무곡성, 파군성이라 하는데 이 북두칠성의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은 이 무곡성 그 아래편에는 좌우성이 있고 이 끝에 북두칠성 두표 우편에 이 우필성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이런 별이 있더라. 이런 별들의 성정이 지상으로 지구라는 저희가 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구상에는 지역은 한반도가 이렇게 있다면은 그러면은 산지 조종인 이 티벳의 히말라야 산맥에 곤륜산이 있고 곤륜산이 흘러와서 백두산을 통해서 이 백두대간을 돼서 일대간 13정맥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여러 가지 산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형이 만들어졌겠죠. 이런 근데 지형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풍수지학에서는 이러한 북두 구성, 그러니까 탐낭성, 그리고 우필성의 별의 성정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러한 형태에 따라서 산봉우리가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풍수지리학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정 중에 오늘 주제로 하는 양택명당, 우리가 사는 집터명당은 9번째 성정의 어떤 그 형태를 이어받아서 집터의 명당이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고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산봉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산맥을 통해서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산맥이 여러 가지 갈래로 흘러내려 우필성으로 떨어질 때는 행적이 묘연하여 알아보기가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풍수에서는 특히 음과 양, 그러니까 음양의 힘을 통해서 산맥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기의 흐름도 음양의 변화에 의해서 흘러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시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터 명당이라면은 서울 경복궁, 조선의 왕궁이었던 경복궁을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양택명당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서 첫 번째 음주 양이 될 수 있고 그 양 안에 음을 찾으면 됩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지금 이 지도는 서울 사대문 아닌데 사대문 안에서 괜찮은 집터 중에 하나가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 집터가 대중적인 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양고 그 안에서도 양이 해당되는 곳이 집터 명당입니다. 그 예로서 경복궁 그리고 경주의 반월성 인근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은 이런 지도를 통해서 명당을 찾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음과 양의 차이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손등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양은 손바닥. 이 손등은 홀쭉하죠. 홀쭉하기 때문에 음으로 거꾸로 손을 뒤집어서 손이 약간 판판하면서도 몸팍하죠. 손바닥. 이것을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 이런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어떤 명당이 대부분 만들어집니다. 이게 북악산이죠. 이게 경복궁이고 김승현 회장 자택은 요걸 겁니다. 그래서 산맥은 뒤에 북한산에서 쭉 북악터널 이어져서 올라와서 이게 북악산이 되었고 그리고 좌측 청룡편의 맥은 쭉 이어져 갑니다. 쭉 이어져 가다가 본 줄기는 이 창덕궁 쪽으로 가죠. 그리고 이 봉우리를 세우고 나서 급격하게 남서쪽으로 떨어지는 맥이 있습니다. 굽이치고 흘러가죠. 본맥은 쭉 진행합니다.
또 한 맥은 이렇게 해서 쭉 이어져 나가죠. 그 안에 요 안에 집터가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맥을 그어 보겠습니다. 쭉 등고선을 이어 본맥은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행룡을 하게 되면서 이쪽에다가 가지를 하나 놓고 방향 전환을 하면서 살짝 맥이 이쪽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는 맥이 하나. 근데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하고 용맥이 회전을 하면서 그 안에 판판한 곳에 골짜기가 시작되는 부분, 좀 이렇게 보이시나요? 판판하게 평지 같은 언덕 양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맥은 쭉 이어져 오면서 경사가 되게 급하죠. 경사가 끝나고 판판한 데 있죠. 이렇게 지금 사우디 대사관 앞 경남별라 뒤편에 여기가 또 명당이겠죠. 좋은 명당은 김승현 회장 자택이 되겠고, 그리고 한 맥이 또 쭉 이어져서 능선이 딱 끝나면서 이 물길, 골짜기가 시작되는 부분, 이 능선과 능선 사이는 물길이 되겠고, 여기도 이렇게 등고선이 훅 들어가고 이렇게 물길이 시작되겠죠. 그러면서 여기가 500호가 되겠고, 이 작은 맥이 좌청룡이 되겠죠. 감아주는 안쪽 안에 어떤 음으로 산맥에서 양 평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으로 오는 이런 산맥에서 갑자기 산맥이 회전하면서 그 사이에 판판한 지형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물길이 시작되는 지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양택명당일 가능성이 거의 7~80% 이상이더라. 그리고 또 한 맥이 또 이어져서 조밀하게 음으로 어떻게 손등처럼 홀쭉하고 맥이 쭉 이어져 오다가 이 물길이 시작되고 갑자기 등고선이 완만해진 이 끝부분이 양택명당이더라. 그래서 김승현 회장 자택이 아마 그냥 들어가시진 않았을 거고 어떤 자문을 받으셔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등고선이 살짝 이 맥에서 이 보이시죠? 어떤 이런 형태가 좋은 명당이다. 그래야지만이 좋은 에너지를 받고 어떤 사회적 명성과 부를 축적할 수가 있다. 경복궁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경복궁은 북한산에서 쭉 이어져 오다가 북악터널상에서 다시 한번 과협을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탐낭성인 북악산을 만들고서 우백호는 쭉 이어져서 이렇게 인왕산이 됐고, 그리고 좌청룡은 뒤편에서 온 정덕도서관 위편에 있는 능선이 좌청룡이 됐겠죠. 그러면서 경복궁의 주맥인 이 건해로 북서방에서 용맥이 쭉 떨어지고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사실 양택이 만들어진 양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렇게 본맥이 와가지고 막 이런 데 있다, 맥이 정면으로 와서 받는 데가 집을 쓰게 된다면은 상당히 안 좋은 흉가, 폐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제된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형태가 필요한데요. 아까 우필성은 금성입니다.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은 서로 상생을 한다고 하죠. 목생, 화생, 토생, 금생. 이 우필성의 성정은 이 금이기 때문에 토의 성정에 만들어지고 나서 대부분 이런 양택명당이 만들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에서 이 토의 성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어렵죠? 이 북악산이 쭉 내려오다가 이 뒤편이 약간 능선이 판판한 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그 광화문이 있는데 이 북악산에서 쭉 이 경복궁까지 이어주는 산맥을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아까 토생금 산맥이 본맥은 이 판판하게 흘러가서 이쪽으로 가고 약간 이렇게 메뚜기 등처럼 이렇게 하나가 토성 형태가 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실루엣이, 산맥이, 즉 양택 대명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토성 형태의 산이 대부분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오자면은 제가 토성 형태로 말씀드렸던 게 여기가 판판하게 쭉 이어져 오다가 본맥은 이쪽으로 이어지죠. 이 안에서도 작은 봉우리가 있고 그 맥이 끝나는 곳에 경복궁이 위치합니다. 다시 그 안에서도 왜 명당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맥이 쭉 이어져 왔고 산맥이 끝나는 곳에 이렇게 규태전, 근정전이죠. 왕의 침소, 그리고 중전의 침소, 핵심적인 것이 이쪽이고, 그리고 좌청룡은 낮지만은 이렇게 하나 감아주고, 우백호는 배가 이렇게 불렀으니까 맥이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길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슉 사라지겠죠. 개주당통해서 이렇게 나가겠죠.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음과 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상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등고선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시죠? 산맥이 이게 빵빵하게 오다가 지금 요 사이가 어때요? 빵빵하게 배가 불렀죠. 핵심 자리는 여기겠죠.
왕의 침소, 여기 이렇게 배가 불렀습니다. 이렇게 임산부처럼 배가 부른 곳에 이렇게 홀쭉한데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빵빵하게 배가 부른데, 사실 경복궁 양중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거대하게 맥이 판판하게 오다가 살짝 갸름해지는 이 교태전도 상당한 양택 명당이고, 여기 뭐 호리병 모래시계처럼 짤록하죠 부분이. 여기 와서는 빵빵하게 배가 불렀죠. 양 이런 형태로서 쭉 이어져 옵니다. 프랙탈이 혹시 아시는가요? 프랙탈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전체 중에서 작은 게 있고 일부의 작은 조각이 전체와 비슷한 기하학적 형태를 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랙탈의 형태가 이 지형 안에서도 그런 형태가 많이 관찰됩니다. 사실 이 능선 자체가 다 명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끝에 여기도 이제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하나의 명당이 만들어지면은 그 주변에 분포가 집약되어 있습니다.